안녕하십니까. 마산 창원 소송 회생 파산 상속 전문 법무사 박성용입니다. 오늘은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인 제 공부법의 제 공부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, 다음에는 이제 객관식 부분은 제가 뭐 많이 설명드릴 것 없고 이제 주관식 부분만 따로 빼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. 일단 1차가 이제 객관식인데, 객관식은 정말 100%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겁니다. 기본서 열심히 읽어봐야 안 돼요. 되시는 분도 있겠죠.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. 미리 경고가 아니라 주의를 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 게,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공부 방법입니다. 본인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안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. 그러나 저는 제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지, 이게 어떠한 절대적인 뭐 공부법이라든지 원칙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. 단 제 공부법을 따라 하실 거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 공부법만 따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제 공부법에서 일정 부분만 차용하신다?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,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해본 거니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.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.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또 시작합니다. 객관식은 100%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겁니다. 제가 6개월 만에 1차를 붙었어요. 1차를 보통 1년에서 뭐 한 2년 정도 하시거든요.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6개월 만에 붙은 비결은 그거예요. 상당히 기술적으로 접근한 거죠. 공부의 원칙이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원칙은 아는 걸 늘려가려고 하면 망해요. 모르는 거를 줄여가려고 그래야 돼요. 왜냐면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거든요. 여기서 아는 걸 늘려간다는 거는 학문적인 겁니다. 즉 범위가 없는 거, 연구하는 거, 그런 거는 계속 늘려가야죠. 그런데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. 이 상태에서 아는 거를 늘려가려고 하면 망해요. 모르는 걸 줄일 생각을 해야지.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? 결국 공부 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어차피 뭐 다들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천차만별이겠지만 집중하는 시간은 그다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하루에 5시간밖에 공부를 못 했거든요. 그런데 그 5시간 동안을 철저하게 집중을 했어요. 정말 딴 생각 안 하고. 어떻게 공부했냐면 제가 사실은 집중력이 상당히 낮다는 거를 깨달았어요. 그래서 25분 공부하고 5분 쉬었어요. 이거를 타이머를 맞춰놓고 5시간을 정말 기계같이 공부를 했습니다. 처음에 한두 달은 정말 뭐 딴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, 석 달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진짜 한 석 달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 기계가 돼버려요, 사람이. 60일만 지나면은 기계가 되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뭐든지 습관화 돼버리는 것 같아요.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은 100% 문제집으로 공부한다. 어떻게 하느냐? 제 공부했던 사이클을 말씀드리면, 일단 첫 3개월을 기본서를 2회독을 했습니다. 왜냐면 용어를 모르니까. 저는 법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니까요. 그래서 2회독을 하고 나머지 3개월 안에 문제집을 5번을 풉니다. 5번 풀어야 돼요. 이게 뭘 뜻하냐면 꼭 3개월 안에 5번을 풀어야 돼요. 6개월 안에 뭐 5번이 아니라 6개월 안에 10번 푸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. 3개월 안에 5번을 풀어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. 왜냐면 결국은 이것도 벼락치기거든요. 시험 치기 전까지 머릿속에 끝까지 찰랑찰랑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대한 단시간 내에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거죠. 그죠? 이건 주관식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8-4-2-1 할 건데 단기간 내에 많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모르는 걸 줄여가는 공부.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, 문제집을 펴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집에다 절대 답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러면 한 번 풀면 또 못 풀잖아요. 문제를 한번 푸세요. 푸시고 맞춤 문제는 놔두시고 틀리신 문제만 위에다 조그맣게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시는 거예요. 그리고 오답 노트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. 오답 노트에 내가 틀렸던 지문과, 문제는 적지 마세요. 문제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. 지문과, 그리고 내가 틀렸던 지문과 내가 헷갈렸던 지문 체크하시고, 그리고 맞춘 문제에서도 내가 정말 끝까지 나를 괴롭혔던 헷갈리는 지문 체크하세요. 적으시고 이렇게 문제집을 한 번을 다 풉니다. 이렇게 오답노트 작성해 가면서 전 과목 다 풀면 2개월이 지날 거예요. 그러면 1개월밖에 안 남은 사태가 벌어지는데, 그때 되면 마음이 막 급하실 거예요. 정말 이 인간 믿다가 내가 1년을 날 허비하는구나 싶을 건데,
나머지 한 달 동안 4번 충분히 풉니다. 왜냐면 양이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.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자기가 맞춘 문제를 다시 맞출 확률은 한 90%? 네, 그거는 틀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그때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릴 확률은 한 90%쯤 돼요. 이미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이 되어버렸으니까. 그래서 틀린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게 저의 공부 방법입니다. 그럼 이회독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틀린 거 있으면 또 틀린 거 위에 동그라미 해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오답노트는 작성할 필요가 없죠. 왜? 이래도 갈 때 작성됐으니까. 거기서 맞춘 지문, 내가 확실하게 이거는 맞출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지문은 지웁니다. 줄을 그어서요.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점점점 맞출 거기 때문에 양이 점점점 줄어들어요. 그래서 마지막 시험장 가서 이제 그 문제 동그라미가 이제 5개까지 마킹이 되는 게 있겠죠. 그거 위주로 이제 시험장 가서 오답 노트만 보시는 거예요. 시험장 가서 그 두꺼운 이 기본서 넘기고 계시는 분들, 물론 그렇게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겠죠.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합격 못 하실 것 같아요. 그 준비하는 짧은 시간에 과목 수도 몇 가지 되는데 기본서 다 합치면 이만큼 되는데 이거를 시험치기 1시간 만에 다 본다고요? 그 정도 능력 있으시면 이분은 2차도 지금 붙으셨어야 되는 분이에요. 아닙니다. 오답노트 하나만 가져가는 게, 그것만 가져가지고 물론 불안할 거예요. 그러나 그동안 정말 체계적으로 쌓아왔다면 절대 노력은 결과를 배신 안 할 겁니다. 오답노트만 들고 들어가서 이제 시험 쳐보시면은 내가 정말 기계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. 지문 보면요, 결론이 나와요. 중간에 막 어디서 말장난하는지까지 다 알게 돼요. 왜? 똑같은 문제를 수없이 많이 풀었으니까. 자, 좋은 문제집 고르는 요령은 단순히 법무사 기출문제집만 보시면 안 돼요. 안 되고, 물론 이제 학원가에서 나오는 문제집이 대개적으로 좋은데, 왜냐면 법원 관련 시험, 구급 시험, 사무관 승진 시험, 이런 것들을 다, 그런 기출 문제가 다 모여있는 그런 문제집 사세요. 즉, 문제집도 두꺼워야 된다. 그래서 많이 풀어야 된다. 3개월 안에 5번 푸실 수 있으면 내년에 합격하실 겁니다. 제가 장담 드릴게요.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요. 되실 거예요. 저 법대 안 나왔습니다. 법대 안 나왔고, 저는 제 다른 영상, 공부 동기부여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, 저는 지역 내 최하위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.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이런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합격을 한 거죠. 자, 여기까지 이제 제 객관식 공부 방법 말씀드렸는데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이 본인한테 안 맞다고 생각되시면 절대 하지 마세요. 저는 여러분들의 1년을 까먹기 위해서 나타난 악마가 아닙니다. 오히려 여러분들의 합격을 돕기 위한 천사는 좀 그렇다. 하여간 여튼 합격하셔서 사법연수원에서, 요즘에는 공무원 연수원인가? 법원공무원 연수원인가? 거기서 치는 것 같던데, 여튼 그쪽에서 한번 2차장에 무난하게 들어가시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. 여기까지 마산창원 소송, 회생, 파산, 상속 전문 법무사 박성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